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저점 매수에 대해서입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이제 카톡방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좀 저점 매수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 매매 핵심 중 하나인 저점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수익 내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는 직장인 투자자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쉬운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저점 매수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특징과 이제 어려움 같은 거를 잘 파악하시고 사용해야 이제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한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보통 매수 타점을 좀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점 매수와 눌림목 매수, 돌파 매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추가적으로 더 그런 게 다른 매수 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타점에 이제 장단점이 다 따로 있으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매매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애니능률이라는 한 종목에서도 여러 가지 타점이 나오죠. 이거는 제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저는 이때 봤었거든요. 저점 매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저점 매수를 봤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 파란색이 이전 저항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왔던 이런 저항인데, 이 저항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이제 돌파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 돌파가 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눌릴 때, 이럴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에서도 참 다양한 타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기 매매에 좀 유리하겠죠. 보시면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에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눌림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매매, 단기 스윙이라든지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해요. 네. 그리고 이 돌파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 매매는 단기 매매랑 이제 중장기 매매를 하는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파 매수는 좀 단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든지 좀 미국의 명성이 있는 가치 투자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돌파 매수의 자리에서 이제 사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돌파 매수가 그냥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돌파 매수를 하는 분들은 좀 많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특히 돌파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파 매수는 좀 단타 쪽에 치우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 기준에는 안 맞으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책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미국에서 하는 이제 가치 투자자 분들 중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 돌파 매수 자리를 조금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돌파 매수 자리도 이제 중장기엔 어느 정도 적합한 자리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걸 찾아보지 않았는데,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돌파 매수도 이제 보시면 그런 미국의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도 중장기 자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돌파 매수도.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이거는 제가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인데 팜스토리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저점 매수를 했었고, 보시면은 이게 이전 저항이죠. 여기 이런 이전 저항 부분을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건 돌파 매수.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파 후에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건 눌림목 매수.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전 여기 저항이죠. 1684원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돌파 매수.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눌림목 매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돌파 매수랑 눌림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단타에 치우쳤다 해야 되나? 단타하기에 조금 좋은 그런 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해서죠. 제가 하고 있는 저점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우선 이 저점 매수의 장단점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점 매수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 변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정말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0%, 15%그 정도의 하락 변동성이 있어서 돌파 매수나 눌림목 매수 같은 타점에 비해서 하락 변동성이 적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빠져도 조금 진짜 이전에 이런 코로나 같은 엄청난 급락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크게 빠지질 않거든요. 그게 한 5%에서 10% 사이, 진짜 많이 빠져야 10% 정도 되고 보통은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눌림목 매수나 이런 자리에서 샀을 때 이후에 이게 눌리게 되면 좀 크게 눌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하락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런 심정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수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매매에 비해서 이제 매수 타점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매수 타점에 비해 극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 능률이라든지 팜스토리를 봐도 이런 자리 했을 때 이렇게 극적인 상승이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돌파 매수나 눌림목 매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이제 지루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의 장점인 불안한 심리는 적으나 이러한 지루한 심리를 견디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저점 매수가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점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선 주가가 저점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정말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임 횡령과 같은 상장 폐지 요건에 있는 악재나 바이오업 종목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임상 실패 등과 같은 그런 악재로 인한 주가가 저점에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이제 저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의 조건은 1번보다는 2번에 가깝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온 세니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세니트라는 종목을 보면은 제가 매수했던 자리는 여기에 1,700원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인데 사실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니트라는 종목은 좀 계속 저점에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세니트라는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가긴 했으나 당기순이익이 한 300% 정도가 늘었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회사가 돈을 어느 정도는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큰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자가 들어섰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늘어났으니까 결국엔 회사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이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근데 그러한 종목이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고 저점에 있었다.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분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저점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악재, 회사에 큰 악재가 있어서 저점에 있다기보다는 시장에 조금 소외되어 있어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나와서 이때 익절하고 나왔고, 또 다른 종목인 이제 IG비전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IG비전이라는 종목은 제가 한 30%가 넘는 수익을 냈고 지금도 아직 일부 좀 보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3,730원 이런 저점 부분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딱히 진짜 악재가 없었어요.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IG비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2019년이죠. 이게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거를 흑자 전환을 해놨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2497%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좀
이것도 이제 회사의 악재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해 저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뭐 다 이런 종목만 있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또 반면에 최근에 이제 저점에 있는, 이건 저점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만들면서 이제 저점에 가 있었고, 이제 이건 이제 회사의 악재 때문에 저점에 있는 거죠.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았고, 뭐 또 하나의 종목이 이제 큐로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큐로컴도 지금 보면 계속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4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이제 관리 종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가 있어요. 보시면은 큐로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이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관리 종목 이제 지정되는 그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큐로컴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의 악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악재가 있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회사의 악재가 있는 CU 메디칼이나 뭐 큐로컴 같은 종목이 아니라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저점에 있는 세니트나 아이즈비전 이런 종목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중장기 투자를 위한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런 저점 판단의 근거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 PER, PBR, PSR, PDR과 같은 이제 재물을 통한 비율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뭐 실적에 비해 저점이다, 아니면 가진 자산에 비해 저점이다, 뭐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건 특히 이제 좀 증권사 리포트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차트와 수급으로 저는 좀 저점에 이제 판단 근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통 이제 저점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용하는 거는 이제 차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뭐 수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은, 보통 수급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고평가 구간보다는 좀 저점에서 들어오는 구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뭐 코로나 때 급락대를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락을 찍고 이제 우상향으로 종목들을 올린 것들은 보통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는 좀 저점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점의 증시가 저점이었을 때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좀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딱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의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DHP 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7,960원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한 저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뭐 이 부분이 완전한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이렇게 내려왔던 좀 더 아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완전히 저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뭐 최근의 모습만 보면은 지금 제가 매수한 자리도 충분히 저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보다 지금 뭐 최근에 이 종목을 싸게 산 사람은 진짜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저도 한 8% 정도 수익권이었고, 오늘 조금 흘렀죠. 제가 이게 PPT 작성한 게 어제여서 뭐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을 줄은 잘 몰랐는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한 뭐 좀 오늘 내려서 한 6%에서 7% 정도 수익권이고, 이 부분이 보시면은 제가 매수한 부분을 보면은 좀 장기 평선들이 지금 배배 꼬이면서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리고 뭐 최근 저점을 찍어봐도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저점이지 않나 싶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보시면 제가 매수한 부분은 3,065원이에요. 네, 제가 매수한 부분은 3,065원이고, 뭐 이러한 부분이 진짜 완전 저점이잖아요. 이 부분이 완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3,065원이었대 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시면은 저보다 이 종목을 진짜 최근에 싸게 산 사람은 이때 산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때나 이때 거의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죠. 근데 이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저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보다 싸게 산 사람들은 이때 산 사람들밖에 없을 거고, 이때 산 사람들은 저보다 다 비싸게 산 가격이겠죠. 그래서 뭐 좀 쉽게 보시면은, 그래서 차트에서 좀 저점을 찾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매수하려는 자리보다 이 종목을 싸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통은 한 1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수한 게 한 3월이니까 작년 3월부터 해서 얘기를 하면, 뭐 이때 코로나 때 산 사람들은 이때 다 팔았을 거고,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보다 싸게 산 사람은 진짜 몇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되고, 뭐 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년 정도를 생각해 두시고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1년이라는 수치가 정확한 수치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1년 넘게 주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사실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 정도 기간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저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좀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은데, 저점에서 나타나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아래 꼬리가 달린 단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점에 가면은 그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일명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특정 저점을 깨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호가창에서 아래 물량을 받쳐놓고 그냥 투매 나오는 것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놓고 이제 뭐 장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종가를 어느 정도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이제 짧은 단봉들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세력들은 이제 해당 종목을 최대한 저가에서 매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세력들이 진짜 하루에 한 번에 10억, 20억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10억, 20억이 들어오니까 이제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종목을 사들일 때 세력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내가 세력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엔지니어링 원하는 단가가 3065원이다 라고 하면 그냥 몰래 조금씩 사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세력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좀 장기 평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특히 이제 아까 1번에서 말했던 아래꼬리가 달린 단봉들이 장기 평선 위에서 많이 달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장기 평선을 이탈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력 이외에도 이제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투매가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느 일정이 있고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기 평선을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보시면, 이게 오로라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뭐 제가 매수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 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부근 오면은 이렇게 아래꼬리 달린 단봉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단봉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장기 평선 같은 경우도 뭐 이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무조건 그러니까 주식에 무조건은 없고 이렇게 이탈시키는데, 이탈을 시키더라도 오랫동안 이탈 안 시키고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이렇게 단봉들도 많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장기 평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제가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랑 이 종목이 좋다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저점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보면 뭐 장기 평선을 이렇게 이탈은 시키죠. 근데 이탈은 시키나 빨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이평선 위에서 아래 꼬리들이 달리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거 공개 종목이었죠. 딜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뭐 조금 이탈시키나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이평선 위에 다시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나오는 패턴은 제가 생각하는 좀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은 좀 저가에 있다, 차트적으로 저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점에서의 패턴들과 이제 저점 매수의 장점과 뭐 저점 매수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저점 매수를 안 하느냐? 바로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
이런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분할 매수, 저점 매수라고 들어가 있는데 저점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점 매수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결국 세력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돼요. 세력들에게는 이제 저점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좀 필수죠. 뭐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저점에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세력들과 함께 저점에서 하루가 아닌 며칠에 걸쳐서 매집을 한다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 한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이제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넉넉히 구경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루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종목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내가 10번을 사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면은, 지루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어떤 시기에 매수를 하고 어떤 타점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이제 뭐 기존보다는 조금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저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 뭐 이 저점과 고점은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의 세력들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점을 맞추겠다, 고점을 맞추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은 주식을 하시면서 안 하시는 게 좋고, 개인 투자자가 저점과 고점을 확실히 찝어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저점 부근을 맞출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잡은 자리들이 완전히 다 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저점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뭐 완전히 저점은 아니나 저점과 대비했을 때 뭐 한 5%, 3% 정도의 손실권 그 정도 가정을 하고, 근데 이 정도에 잡으면 저점 부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이 깨지게 되면 한번 이제 쏟아졌다가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3번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3번 중에 한 번만 저점을 맞추면 되겠죠. 이 3번 중에 한 번만 저점을 맞추더라도 단가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매수했던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저도 이런 걸 저점 부근에서 샀어요. 그냥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는데, 뭐 저도 사실 고점에서는 당연히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진짜 이 종목을 운영하는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쉬운 말 있잖아요.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에서 심심하지 않게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해 가시면, 이 4번 중에 한 번은 저점을 맞췄잖아요. 여기서 이 저점만 맞추면은 단가가 확실히 내려가거든요. 나중에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한 4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뭐 한 번은 뭐 완전히 맞진 않았지만 많이 맞았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딜리라는 뭐 저희 이게 공개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보면은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고, 뭐 사실 완전 저점을 잡지 못했어요, 이 종목은. 하지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게 뭐 빠져도 한 5%? 많이 빠졌을 때 10%도 안 갔거든요. 한 7%, 8%?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7%, 8%의 손실 정도는 좀 감내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내해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주식은 안 하시고 그냥 예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이 정도 손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갖고 가서 이럴 때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3일천일간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럴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이때는 저점을 한번 맞췄네요. 저점을 맞추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분할 매수를 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할 때 이때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 또 하고.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은 좀 사면철강은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네, 거의 이 종목도 이제 1년 다 가까이 돼가네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면 여러 가지의 이제 저점 매수의 단점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좀 결론을 한번 내보죠. 결론을 내보면 저점 매수는 사실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매매법이며, 이제 저점 매수는 기업의 악재가 아닌 시장에서 외면받아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함이며, 저점이란 판단은 차트에서 저점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고 판단하며 저점 매수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저점 매수에 대한 내용이고, 뭐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밖에 뭐 다른 것도 제가 뭐 여기 위에 있는 뭐 여기 있죠, 뭐 눌림목 매수나 돌파 매수를 뭐 아예 못 할 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점 매수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굳이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뭐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는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뭐 원리를 아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과 좀 다른 별개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알고 있고 하면은 이것도 이야기해드리면 좋은데, 저는 사실 이 저점 매수에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뭐 저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걸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같이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전에는 조금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손실률도 커지고 막 좀 불안한 매매였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 그냥 좀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나니까 뭐 좀 저점 매수가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점 매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이걸로 시험도 많이 해보시고 뭐 투자를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점 매수에서 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고르면 안 되겠죠. 이 종목은 뭐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뭐 상패의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뭐 큐로컴 이런 거는 회사에 정말 상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거고, 뭐 제가 수익을 낸 종목들은 단순히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이제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이제 저점에 있냐 이런 거는 진짜 뭐 인터넷에 그 종목만 쳐도, 그 종목을 치고 뭐 뉴스라든지 뭐 종목 토론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뭐 다른 분들이 악재를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내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악재로 적용할 수 있는 맞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외면에 받아서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